자, 일단은 22번을 보는데, 6평의 22번부터 볼게요, 알겠지? 일단은 표시를 미리 해놓은 거는 이게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시간 좀 줄이기 위해서 일단은 표시를 해놓은 거고, 근데 그 전에 너희가 충분히 풀어봐야지, 얼마큼 난이도인지를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보면 알겠지만 지금 파란색으로 키워드 동그라미 쳐놨잖아? 그러면 보상권은 당연히 뭐냐, 문장이 길어지고, 해석이 어렵단 말이야? 그러면 해석하고 나서 지나가는 게 아니고 무조건 키워드를 동그라미 치셔야 돼? 그래야지 보기에서 안 낚인다고? 그냥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해했어? 그럼 해석을 하면서 이제 키워드가 왜 그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따져볼게. 일단 첫 번째. 자, 고대 헌터 게덜러의 그 집단과, 자, 그리고 우리에게 친숙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들. 자, 둘 다 해서, 이 말이야. 그러면 둘 다 해서 이 말은 지금 같다는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야? 둘 다 해서니까, 둘 다 해서 이래, 이 말은 같다는 얘기잖아? 이해돼? 그러면 너희가 이제 글을 읽을 때, 한 2, 3년 전부터 이제 대세가 되기 시작했던 글의 종류가 뭐냐면 대조야, 대조. 대조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걸 보셔야 돼. 그래서 그러면 뭔가 대조다 싶으면 너희는 뭐다? 대조 표시를 좀 하셔야 돼. 이제 어쨌든 이 둘 다해서 언어가 디퓨전 확산된 거지. 이해돼? 언어가 확산된 게 어떤 가치를 만들었대. 이해돼?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 뭐다? 언어랑 가치지. 이 키워드지. 그래서 밑줄만 쳐져 있는 게 아니고 키워드가 동그라미가 완전히 쳐져 있어야 돼. 그래야지 명확하게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 문장을. 자, 두 번째. 자, 일단 사실을 나타내는 말이었지? 그러면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고 뭐다? 뭔가 들을 수 있는 거? 자, 이게 한마디로 뭐다? 스피치지. 그냥?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자, had to be accommodating 윤리적으로 수용이 돼야 된대. 그치? 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and 같은 맥락. 자, 그리고 이건 뭘 통해서냐면 뭔가 대략적인 어떤 평등주의를 통해서 그렇다는 거야. 앞에서 지금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그 사실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건 평등이잖아. 됐지? 그럼 여기까지 지금 주제를 요약하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말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치가 있다는 거야. 그걸 뭐다? 평등을 통해서 가능하는 거지.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 문장. 명령문. 자,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네가 자, bring something 뭔가를 가지고 온다면 당신의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가지고 와야 된대. 이건 지금 평등을 얘기하고 있지. 여전히 평등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자, 하나만 더 보시면 바로 앞에 자, 그러나 나제 그러나 이런 경우에서 심지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믿는데 공유와 그 다음에 상호간의 어떤 그 조력이 옳다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나왔다고 지금. 그럼 만약에 우리가 밑에서 두 번째 문장을 읽지 않고 만약에 키워드를 잡는다면은 당연히 뭐다? 언어, 이제 평등 이거지. 이해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키워드를 동그라미를 쳤을 때 이렇게 나온다고 지금. 그러면 언어, 그다음에 가치, 그다음 언어, 평등 쭉 갔을 때 언어랑 평등이 들어간 게 뭐다? 지금 4번이랑 그다음에 5번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해했어? 그러면 4번, 5번 중에 하나가 답이 될 수 있겠구나라 이렇게 너네가 좁혀가야지. 맞아. 그럼 이렇게 했을 때 4번을 봐. 인간의 의사소통의 평등성은 공유와 공조 가치 기반을 형성했다. 뭐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다음 5번.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원을 공유하는 평등한 사회를 건설했다. 일단은 뭐 평등 나왔으니까 이것도 뭔가 관련성이 있는 것 같아, 지금. 얘네. 그럼 이렇게 두 개가 헷갈리면 하나를 더 찾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읽으니까 지금 키워드가 뭐다? 공유와 상호 간의 어떤 조력. 이렇게 나왔지? 이 얘기가 나왔지? 이렇게. 그럼 정답은 뭐다? 4번이구나. 그래서 요약문은 보기가 한글이기 때문에 쉽다고 생각하지만 요즘 요약문이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지고 있어. 굉장히 헷갈리게. 근데 이걸 풀려면 고3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몇 주 전에 고3 모의고사에서 풀었던 문제 중에 그때 이 구간에서 주장이었구나? 주장 문제는 굉장히 어렵다고 애들이 질문했는데 굉장히 어려웠던 게 맞거든. 왜냐면 보기를 굉장히 헷갈리게 막 만들어져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은 뭐냐면 키워드 잡아서 하나씩 날려가야 되겠네. 알겠지? 넘어갈게. 자, 어떤 리드가 쓰였는지를 눈에 조금 담고 있어. 24번. 23번부터 가자. 23번 지금 while 나왔지? 그럼 while을 제외한 나머지 문장이 항상 주제라고 했어. while을 제외한 나머지 문장이 주제야. 근데 while이 반면이기 때문에. 자, 일단 역적이 나왔지? 대적. 이제.
대조 나오면 항상 이런 표시를 해. 대조를 엄청나게 많이 나와. 볼게. 자, 많은 도시에 그 쇼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끌리고 있단 말이야. 어디에? 이런 개념에 굉장히 끌리고 있어. 어떤 개념이냐면 음식을 사고 먹는 개념에 끌리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어떤 음식이냐? 자연과 관련된 음식이지. 그 물건을 살 때 가급적이면 이제 자연과 관련되는 음식이 뭔가 몸에 좋은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이래? 그럼 여기 끌리고 있는 반면에 이렇게 나왔다고 지금? 그럼 앞에는 긍정이고 뒤에는 부정인 거지? 이해했어? 그런 반면에 뒤에서부터 중요해. 자연이라는 것은 이 광고에서 주장되어지는 자연이야. 이래? 이것이 더 이상 이런 자연은 아니라는 거야. 어떤 자연이냐면 음식을 만들어내는 이런 자연은 아니라는 거지. 둘 다 자연이지만 지금 속성이 다르지. 자, 앞에 거를 만약에 A라고 했을 때 얘는 뭐다? 광고에서 나오는 자연. 자, 다음에 두 번째 이 자연은 B라고 했을 때 자연 그대로의 자연이야. 자연에서 그냥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잖아. 이 자연인 거지. 얘네. 그러면 대조가 나왔다. 그럼 얘는 뭐다? 부정. 얘는 당연히 긍정인 거지. 됐지? 자, 그 다음 문제 볼게. 자, 인디드는 일단 사실을 나타내는 말이고 사실상 많은 광고에서 주장되어지는 자연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음식 상품과 관련이 있다는 거야. 단지 뭐다? 광고에 있어서의 어떤 부속물로서 부정이지. 자, 지금 A에 대한 어떤 속성을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야. 됐지? 그럼 여기까지 주제는 광고에서 언급되는 자연은 본질적인 자연은 아니다. 부정적인 거다. 이 말이야, 지금. 됐지? 자, 이제 마지막. 자, 그리고 그것들은 자, better match. 자, better 이것도 지금 뭐냐면 비교지, 비교. better. 그러면 그것들이 더 잘 소비자들의 욕구에 뭐다? 맞다라는 거야. A가 뭔지 몰라. 자, 비록 뭐다? 그게 거칠긴 하지만 어? 어쨌든 간에 대의가 뭐다? 소비자들 욕구에 더 맞다는 얘기야. 우린 대의가 뭔지 찾으셔야 돼. 알겠지? 그러면 처음에 뭐다? A라는 속성이 마이너스였잖아. 그럼 우린 대의가 뭔지를 지금 찾아야 되는데 한 문장을 보면 자, 새로운 어떤 정의야? 자, 새로운 정의가 better serves. 어떤 욕구에 더 부합하다는 거지? 뭐 있어서? 새롭게 등장하는 어떤 산업화된 음식 시스템에 있어서 새로운 정의가 뭐다? 여기에 잘 부합한다는 거야, 이게. 그러면 새로운 정의라는 거는 예전 게 아니고 오늘날 거잖아? 맞지? 그러면 A랑 B 중에 뭐다? 새로운 어떤 정의라는 거는 A가 돼야 돼? B가 돼야 돼? A가 되겠지? B는 원래 있었던 거니까. 이해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정의라는 건 뭐다? A가 되지? 그럼 이 데이도 뭐다? A가 되겠네? 그러면 처음 두 문장에서는 뭐다? 이게 A가 마이너스였지만 마지막에 뭐다? A가 뭐다? 소비자들 욕구에 더 부합한다 이렇게 나왔잖아? 맞지? 바뀌었네. 긍정으로. 그래서 얘가 지금 플러스가 된 거지? 이렇게 습성. 이해했어? 그럼 이 개념이 중요한데 봐봐. 우리가 다르다. 이게 대조인데. 다르다, 변한다, 진화한다, 더 뭐뭐해졌다, 다양하다, 많다 이런 거는 뭐다? 다 대조가 되는 거야. 이해했니?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볼게. 보기. 그럼 일단은 소재는 뭐냐면 일단은 그 자연인데, 그제? 그 음식 광고에서 나오는 자연이 되는 거야. 이래? 그 소재를 키워드를 쭉 체크했을 때 이렇게 되지. 근데 여기서 지금 변한다는 개념이 뭐다? 2번밖에 없잖아, 지금. 이래? 그러면 음식 광고와 관련되어진 단어의 의미에 있어서의 변화들. 이래? 그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지. 됐어. 정답은 2번. 됐니? 오케이. 체크하면 따라오셔야 돼. 자, 24번. 자, 몇 년 전에 이건 뭐다? 자, 시간 열거라고 써야지. 시간 열거. 시간 열거는 대조제. 이것도 지금 대조글이야. 여기서.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거든. 봐봐. 번역을 하지 말고 우리는 키워드를 잡는 거야, 그치?
그러면 32,000년 전에는 prehistoric cave artists 이때 그 선사시대의 어떤 그 예술가들은 뭘 사용했냐면 모델링 섀도우를 사용했대. 모델링 섀도우가 뭐지? 의미를 필요 없어 하기지? 어쨌든 섀도우를 사용했다는 거야. 그게 어떤 말에 뭐다?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두 번째. 자, 시기가 좀 다르게 나왔지? 근데 몇천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고대 어떤 이집트인들이나 그리스인들의 예술은 인간이 어떤 형상을 나타냈는데 섀도우 스타일로 나타냈대. 또 섀도우가 등장했지? 그래서 자, 그다음에 그러나하고 지금 넘어가는 거야. 제일 마지막으로 볼게. 자, 그때 이후로 또 섀도우 등장했지? 섀도우를 묘사하는 이런 관행이 진화했습니다. 진화했다는 거는 다르다고 했지? 이해돼? 그러면 예술에 있어서 뭐다? 그 어떤 섀도우란 개념이 사용되는 건데 시기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를 찾으셔야 된다고? 알겠어? 이게 주제라고?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거 예술에 대한 전문가들이 이걸 읽었을 때는 무슨 내용인지 알아? 근데 쌤 같은 사람이 이건 나는 뭐 예술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잖아? 읽었을 때 이게 섀도우 모델링이랑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섀도우 스타일 그 다음에 이게 정확히 뭔지 몰라. 근데 미술적인 용어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우리는 그걸 알 필요가 없어. 중요한 거는 시간 열거면서 섀도우가 예술에서 뭐다? 다르게 쓰이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 진화라는 개념을 뭐다? 다르다고 너네는 인식을 해야 된다고? 다르다, 변화하다? 이해하겠어? 자, 그러면은 누가 봐도 지금 섀도우가 지금 정답이잖아? 소재잖아? 그럼 섀도우 다 들어가 있어? 그럼 우리는 진화한다, 변화한다, 다르다 이런 개념을 찾아야 돼. 그럼 1번에 이제 오늘드라는 얘기는 계속되고 있다 이런 말이지? 얘들? 그러면 섀도우에 대한 어떤 여정인 건데 이 여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야? 예술에 있어서? 예술에 있어서? 그게 정답은 뭐다? 1번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 대조라는 개념을 절대 놓치면 안 돼. 어? 이걸 찾으면은 그 문제를 푸는 거야. 알겠지? 자, 넘어가서 9편. 이게 2번. 자, 처음에 이분도우 나왔지? 이분도우를 제한 나머지와 주제다. 지금 Y 형식이랑 동일해. 그러면 첫 번째 보면은 어쨌든 어떤 이유가 있다는 얘기네. 뭐냐면 걔를 자 뭔가 지각력이 있는 존재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뭐다? 뭔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다시 걔는 지각력이 있는 동물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쟤는 자기 지각이 있다는 얘기, 자기 알아서 판단한다는 얘기. 어? 근데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나왔지. 중간에 대시 안 읽어도 괜찮아 넘어가야 돼. 이거 읽다가 또 해석 막 꼬여버린다고. 여기서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얘가 지금 주제라고 얘가 주제지.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뭐다? 다음과 같이 생각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뭐냐면 이 개가 뭐다? 사악하구나. 아니면 이 개가 도덕적이 못하구나. 뭐에 대해서? 어린아이를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개가 도덕적이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야 지금. 이해했어? 그러면 이 문장이 나타내는 거는 우리가 개에 대해서 도덕성을 따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개는 도덕성이 없다라는 거야 지금.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너 집에 갈래? 정수 들어와서 어디 자고 있어 지금?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은 도덕적인 책임감 나왔지? 키워드 도덕. 이래? 그러면 이 도덕적인 책임감은 not some universal concept? 보편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보편적이라면 걔도 뭐다 다 도덕성이 있겠지? 근데 보편적인 개념은 아니래 지금. 그럼 앞 문장과 지금 동일한 얘기하는 거야. 됐어? 걔는 도덕성이 없어. 도덕성은 보편적인 것도 아니야. 자, 이제 마지막 문장을 볼게. 자, 인디드 사실을 나타내는 말. 됐어? 그러면 사실상 데디아가 가능하거든. 뭐냐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어떤 기질을 타고났다는 거지. 뭐냐?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어떤 기질을 타고났다는 거야. 근데 but, but이라 중요. 그지?
그러나, 자, 이게 지금 도치잖아, 도치. 강조. only 플러스 부사, 부가. 근데 와서 도치가 된 거야. 그치만 단지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뭐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아, 이건 도덕적인 행위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럼 앞에 문장에서 걔는 도덕성이 없지? 그러면 도덕성은 누가 가지는 거야? 인간만이 가지는 거지? 그럼 마지막에는 뭐다? 도덕성은 인간? 됐어. 그래서 도덕성은 인간. 정답은 3번. 됐지? 원래 분석 수업이 쭉 설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겨워. 그렇지만 집중을 해야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알겠어? 자, 23번. 자, 첫 번째, 당위성. 훨씬 더 당연합니다, 이 말이야. 뭐 하는 게? 놀라는 게. 뭐에 의해서? 흔치 않은 현상에 의해서. 흔한 현상에 대해서 당연히 놀랍지 않겠지. 흔치 않은 현상에 대해서 놀라면 당연한 거야. 예를 들면 뭐 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 비교. 일반적인 현상보다는. 그 일반적인 현상은 뭐다? 뭔가 떨어지는 어떤 물체? 이런 것들. 당연한 거지. 돌을 던지니까 떨어지는 거야? 이건 놀라진 않지. 왜 떨어지지?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비교가 나왔기 때문에 얘를 A라고 보고 얘를 B라고 봤을 때 얘는 놀라운 거고 얘는 놀랍지 않은 거지. 이랬어. 항상 대조글이 나오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야 돼. A, B를 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은 보기 볼 때 너네가 안 닦인다고 이제. 자, 두 번째로 볼게. 자, 많은 문화들이 신이라는 걸 만들어냈대. 왜? 자, 이런 어떤 일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흔치 않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냈대. 그래서 근데 이것이 뭐냐면 그들에게 뭐다? 뭔가 충격을 주고 그 다음에 뭔가 두렵게 만들고 놀랍게 하는 거란 말이야. 어? 근데 벗이 나왔지. 그러나 자 극히 소수의 어떤 상상되어진 신인데 뭐에 대해서 떨어지는 어떤 물체에 대해서 그러면 앞에서 보시면은 그 흔치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이 뭐다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냈거든. 그럼 신은 A를 설명하기 위한 거야, B를 설명하기 위한 거야? A를 설명하기 위한 거잖아.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뭐다? 신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그렇지만 극히 일부는 뭐다? B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여전히 뭐냐면 흔치 않은 것에 놀란다. 이 흐름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야, 지금. 됐지? 자, 이제 마지막 문장. 자, 이처럼. 자, 결론은, 자, 필요성. 자, 그래서 필요합니다. 자, 여기 차례인데, 뭐가 필요하냐면, 질문하는 게 필요한 거지. 왜 어떤 물체가 떨어질까? 를 질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체가 떨어지는 거는 A야, B야? B였잖아, 지금. 그러면 1번, 2번까지는 첫 번째, 두 번째 문장까지는 뭐다? A가 중요했었거든? 근데 마지막 문장에서는 뭐다? B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왜 물체들이 떨어지는지 질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왔죠? 이래? 그러면 이 글은 B가 중요하다, 이거지? 이해했어? 자, 그래서, 자, 마지막에 보시면 4번에, 자,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왔죠? 뭐에 대해서? 흔한 것에 대해서. 뭐 하기 위해? 흔치 않은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정답은 4번. 됐지?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지금 B가 안 좋았다가 갑자기 바뀌었지, 흐름이. 알겠어?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이 비슷한 유형을 봤잖아, 지금. 이런 형식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알겠어? 자, 24번. 자,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자, 왜 오픈 오피스 플래닝? 자, 게인 커런시. 커런시는 어떤 통화라는 개념이잖아. 통화를 얻게 된다는 얘기는 뭐다? 뭔가 이제 중요성을 지닌다, 이 말이야, 이게. 그래서 커런시라는 게 중요성이라는 말도 있거든. 그러면 오픈 오피스 플랜이라는 게 뭐다? 중요하다는 거지. 중요한 이유가 진짜 많다라는 거야. 근데 벗이 나왔으니까 맥락 바뀌잖아, 지금. 이제. 그렇지만 오픈 오피스는 may not be the plan.
이런 어떤 선택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이런 계획을 아닐 수도 있다는 건데 항상 뭐다? 어떤 좋은 선택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 얘기지. 그래서 소재 마이너스 그 앞에 부정문 나왔기 때문에 인스테를 따라왔지. 이런 구조를 보셔야 돼. 대신에 그 올바른 플랜이라는 것을 뭘 하는 거냐면 변화의 문화를 만드는 게 올바른 플랜이래. 그래서 변화. 오픈 오피스 플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변화의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야 지금 여기까지. 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또 봤어. 자 기술이나 아니면은 뭐다 색깔들 이런 것들이 may differ 다르대. 네? 그러나 1940년대와 2000년대의 플랜은 뭐다 똑같다 나왔네. 그래서 그럼 여기서 뭐다 똑같다로 바뀌어버렸지. 그러면 문화의 변화라는 걸 문화는 나라나 아니면 시간마다 다를 거잖아 지금 다르는데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면 똑같다로 바뀌어버렸다고. 그러면 1940년대와 2000년대의 플랜 자체가 뭐다 똑같다 이렇게 바뀌어버렸다고. 알겠지? 그러면 시대는 다르지만 플랜은 뭐다 올바른 플랜이 뭔가 동일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주제가. 흐름이 바뀌었지. 그래서 오피스 디자인인데 이게 뭐다 what was once. 그래서 한번 왔던 게 뭐다 다시 이제 온다라는 거죠. 되네. 그래서 정답은 뭐다 4번. 자, 거기 들어. 22. 자,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 중간에 대시 두 개 건너뛰셔야 돼. 이거 읽다가 계속 해석이 뒤틀려. 이제. 그러면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특히 뭐다? 의미가 있다는 거지. 어디에서? 자, 그룹 세팅. 여러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환경에서. 당연하겠지.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사는데 서로 간의 감정을 이해해야지. 저 어렵게 잘 살 수가 있겠지. 그럼 당연히 지금 키워드는 뭐다? 감정이지. 얘네? 키워드를 내가 하나 더 찾는다? 그러면은 뭔가 그룹 내에서 이 감정이란 게 중요하구나.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됐어. 다시 말하지만 대신 알리셔야 돼. 알리셔야 돼. 자, 두 번째. 자, 어떤 개개인들인데? 자, who are skilled. 자, 이런 어떤 영역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한마디로 뭐냐?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제? 그럼 얘네들이 뭐 할 수 있냐면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당연하겠지? 감정을 이해했으니까 당연히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 뭐, feeling, mood 다 같은 맥락이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대? 그래서 뭘 촉진시키냐면, 명확한 의사소통을 촉진시킨다는 거야. 아, 감정을 이해하면 의사소통이 잘 되는구나. 이거지. 그래서, 자, 이제 마저 문장 볼게. 자, appreciation of difference.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자, 어떤 영역을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오픈 커뮤니케이션에 어떤 영역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럼 다르다는 걸 이해한다는 건 결국에 뭘 이해한다는 거야? 감정을 이해한다는 거지. 그럼 감정을 이해하면 결국에 뭐다? 의사소통 잘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동일한 얘기하고 있지. 정답은 뭐다? 2번.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지. 됐어. 넘어와서 23번 체크해. 자 23번. 자 산업화 시대의 도래가 됐지? 체인지 변화시켰대. 이 변화시켰다 이거 대줘야 되죠. 그래서 변화, 진화, 다르다, 다양하다 이거 다 대줘야 되죠. 체인지 잘 보셔야 돼. 어떤 관계를 변화시켰대? 뭐 사이에? 시간과 노동, 자본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켰대? 그치? 대조를. 자, 공장이, 자, 프로젝트 생산해내는데, around clock 24시간 내내 이 말이야? 24시간 내내 물건을 막 생산해내는 거야? 자, 그리고 뭐다? 그 공장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with greater speed and volume? 그래서 굉장히 빠른 어떤 속도와 어떤 양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전보다. 그래서 비교. 자, 이제 마저 문장을 보면, labor, 노동이지? 근데 어떤 노동이냐면 previously 이전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과거제. 일종의 지금 시간 열거야 시간 열거. 얘를. 그러면 이전에 수학의 어떤 그 주기에 의해서 가이드되어졌던 그런 어떤 노동이라는 것이 이제는 뭐다?
시간 지향성을 가지게 됐네. 이게 수학의 주기가 아니면 시계를 따라간다는 거죠. 대체 변화제. 그러면 노동의 개념이 변화있다, 그죠? 그래서 그럼 변화를 나타내는 게 뭐다? 스위프트제. 그럼 일하는 시간의 어떤 패러다임에 있어서의 변화인데 뭐에 의해서? 산업화에 의해서 가져다지. 정답 1번. 그래서 이 문제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면 안 돼? 대체 지금 틀릴 거 없어? 틀린 사람들은 뭐냐면 키워드 놓친 거야, 키워드. 24번을 보자. 여기까지 볼게. 자, 빨간색 한번 체크해요. 자, 나데이버 피 구조 굉장히 많이 나와. 나데이버 피 구조. A가 아니라 B다. B가 중요하게 대답네. 그럼 누가 봐도 일단 소재는 셀피가 되고, 이 셀피라는 것이 지금 쭉 퍼져나가고 있대. 네? 얘네들이 퍼져나가니까 얘네들이 지금 대세가 됐다는 얘기지. 대세가 됐는데 이게 새롭기 때문은 아니야, 알겠지?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것이 뭔가를 표현하고 디벨롭한데, 그제? 뭐를? The long history of self-portrait. 그래서 자화상이라는 어떤 오래된 역사가 있겠지? 이 역사를 뭐다? 표현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다? 인기를 지금 끌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그래서 두 번째. 그럼 이 자화상이라는 것을, 자, 키워드가 자화상으로 나왔죠? 자, 이 자화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냐면 그 묘사되는 어떤 사람이 뭐다? 직위를 보여준다는 거야. 자화상을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직위를 알 수 있구나. 여기까지 됐지? 어려운 거 전혀 없어? 중요한 건 키워드 찾는 거야, 키워드. 자, 제일 마지막. 오늘날의 젊은 OCA 네트워커 대화제 어떤 그 많은 다수들. 있어? 뭐 오늘날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뭐다? 시간 여유가 될 수 있다고? 대조될 수 있지? 네? 그럼 오늘날에 그 많은 젊은이들이 어? 역사를 그럼 이 자화상에 있어서 이 역사를 리버트 재구성했대? 그럼 재구성했다는 건 옛날이랑 같다는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야? 우리가 여기 이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바뀌었다는 얘기지? 변화, 얘네? 뭐 이런 것들을 너네가 변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지? 재구성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셀피가 어떻게 됐어, 지금?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의 첫 번째 비주얼 시그니처가 되버렸지? 여전히 셀피는 뭐다? 대세네. 이거지? 됐어. 자, 그러면은 일단은 봐. 셀피라는 것이 뭐냐면 이 자화상을 역사를 뭐다? 표현하기 위해서 등장했다는 건데 이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야. 마지막에서 똑같은 얘기하고 있지? 오늘날의 셀피가 이제는 뭐냐면 이 자화상의 역사를 재구성했다고? 그럼 자화상이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형식이 있겠지? 그중에 셀피가 대세다 이 말이야 지금. 여기서 변했다는 얘기야. 대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셀피를 봤을 때 뭐 셀피는 거의 다 들어있어 지금. 됐어? 그럼 봐봐. 일본어 한 사람들은 봐봐. 지금 셀피라는 게 뭐냐면 일시적인 트렌드입니까? 예술의 역사에서? 그럼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조금 관련성이 있는 것 같아. 일단 후보.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자화상의 영역에서 셀피가 대세가 되고 있다는 거지. 예술의 역사에서 셀피가 대세가 되고 있어. 이건 아니지. 너무 포괄적이니까. 이야기네.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야. 이제 근데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2번 알리고 3번 셀피인데 자기 지향적인 글로벌 컬처의 상징. 자, 글로벌 컬처 있어 없어? 없잖아. 없는 거는 잡으시면 안 돼. 키워드가 안 되니까. 이야기네. 뭐 이런 것들을 잡는 사람들은 문장을 너무 많이 읽은 사람들이지? 얘도 아니야. 자, 그러면은 조금 고민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4번, 5번인데 4번에 키워드가 더 많이 들어가 있지? 얘를 4번에 봐봐. 셀프 포트레이트가 이제는 끝났고 어떻게 셀피가 뭐다? 테이크오버를 장악했는지 되게 매력적이잖아? 얘를 왜냐면 제일 마지막에 뭐냐면 셀피가 지금 대세잖아 지금 장악했다는 말 맞지? 애들이 이제 가장 헷갈리는 게 뭐라고 4번 답이 될 수 있겠구나 이거였다. 그래 5번을 보면 셀피라는 게 뭐다? 가장 최근에 어떤 혁신이라는 거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그럼 최근에 셀피가 대세가 되고 있다 이 말이잖아? 그럼 4번, 5번에서 헷갈린다고 지금?
여기서 어떤 단서를 가지고 우리가 답을 골라야 되겠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봐봐. 내가 처음 두 문장, 세 개 문장 읽고 걸러냈는데 4번, 5번 혹은 아니면은 뭐 3번, 5번 헷갈렸어. 그러면 애들이 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문장을 더 읽어. 근데 더 읽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너희가 읽었던 세 개 문장을 다시 점검하는 게 먼저야. 점검을 했는데도 안 나오면은 더 읽어야 돼. 근데 점검 안 하고 더 읽는 거는 오히려 안 좋은 거야. 이해했어? 그럼 다시 내가 이제 놓쳤던 게 없는지를 한번 보는 거야, 그치? 첫 번째 문장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 이 셀프라는 게 뭐다? 이 셀프 포트리의 어떤 역사를 표현해 준다 그랬잖아. 그럼 셀프랑 셀프 포트레이트는 뭐다? 같은 맥락인 거지. 얘가 얘를 표현해 주는 거니까 서로 적대적인 게 아니고 얘를. 근데 4번에서는 뭐다? 셀프 포트레이트가 이제 끝났다 이렇게 나왔잖아. 이게 완전히 없어지고 이제 셀프가 등장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뭔 말인지 알겠네. 자, 그래서 정답은 뭐다? 5번으로 봐야 돼. 자, 이게 맞추자는 손. 반 정도는 안 되네. 어쨌든 알겠어. 이 마지막까지 집중을 하셔야 돼. 자, 5분 휴지.